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밀초등학교 개교 TF로 시작해서 현재는 5학년 장을 맡고 있는 황현영입니다. 해밀초가 이제 개교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해밀초 초대 교장으로 지낸 류우석 교장 선생님과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담장 위를 걷는 교장이라는 주제로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밀초등학교 교장 유우석입니다. 초대 교장을 지낸이 아니라 지금도 지내고 있는 유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는 네. 교장 선생님 총 3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네. 하는데 1부, 2부, 3부 1부 주제부터 먼저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부 주제는 나인데요.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여러 개를 조금 떠올려 봤는데요. 네. 그 키워드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밀꽃미남이라는 네. 키워드예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사실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게, 보시다시피 제가 진짜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꽃미남이 아닌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가 좀 있죠. 그 개교했을 때 네. 아마 선물로 받으신 그 네, 현수막에 해밀꽃미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해밀꽃미남이라는 물음표를 달고 네. 사전으로 네. 꽃미남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쳐봤었어요. 네네. 꽃미남의 사전적 의미가 얼굴이 곱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를 통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장 선생님 얼굴을 잘못 알고 있나? 네, 네.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꽃미남이라고 인정은 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아이들은 저는 사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꽃미남이라는 글자가 저게 좀 오글거리잖아요. 이렇게 물론 저는 꽃미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오글거렸는데 그래서 이 꽃미남이라는 글자를 좀 지우려고 하다가 1학년 아이들이 저걸 해밀 꽃미남 유우석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되게 요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3, 4학년은 저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말해요. 사실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런 데 듣고 5, 6학년은 아예 말을 꺼내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저보고 뭔가 저랑 어울리는 별명을 했으면 오히려 더 어렸을 것 같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좋았던 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아서 금방 현수막을 치우실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그 자리를 네, 네. 한결같이 그 현수막이 지키고 있어서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이 해밀 꽃미남으로 좀 속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치웠던 적이 있어요. 네, 치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시 꺼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어느 학부모님이 아이들 그러니까 찍은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모래사장에 해밀 꽃미남 유우석이라고 쓴 거예요. 이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래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제 이름을 아는 건 감동이죠. 그래서 해밀 꽃미남은 아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 좋은 일이니 다시 그러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네. 이제 좀 긴장이 풀리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조금 가벼운 걸로 조금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대화를. 네. 조금 다른 키워드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장 선생님 하면 내부형 공모교장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4년을 지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부형 공모는 교사에서 교장이 되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처음에 세종시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였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무게는 다 좀 있었죠. 또 속으로는 또 그렇지만 또 나름의 이제 뭐 체면을 걸면서 그런 부담은 나한테 없어 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항상 있으니까. 또 그 한편으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지기 마련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움켜잡거나 손에 쥐려고 하면 더 멀리 달아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교사 출신의 공모교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가게 되신 거잖아요. 사실 그만큼의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4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뭐 내부형 공모보다는 지금은 뭐 해밀초등학교 교장 요 정도의 느낌만 있고 뭐 세종시 전체로 바라보면 내부형 공모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장이 되는 코스 중에 보통 교감 교장이 되거나 혹은 장학사가 됐다가 뭐 교감 교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길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길에 다양한 목표를 두기 마련이고 더 다양한 또 가치가 있기 마련이니까 현대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교장이 되는 길은 뭐 한두 가지밖에 길이 없다. 이거보다는 길이 많으면 다양성을 더 이렇게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해밀초 하면 공간이라는 단어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사실 그 해밀초 공간 속에서도 그 투명한 교장실을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이 좀 있는데 안에서 살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사실 그 우리 학교에 오시면 가장 많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명한 유리창, 벽에 대한 불편함이 없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뭐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되지 않았지만 의도되지 않은 거에 대한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벽이 투명했고 그 벽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안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불편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쳐다봤는데 인사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2주, 3주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대로 두게 된 것 같아요. 이 투명함이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퇴근할 때 이 앞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꽤나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서 막 다양한 협의체 막 운영하고 있고 이런 네. 거 봐서 해밀에 또 어떤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투명함이 주는 의미도 되게 상당할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투명함이 주는 의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 우리가 우리 학교 만들어질 때 딱 그때가 코로나19였잖아요. 코로나19의 불안함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생기는 불안감은 되게 크죠. 거기에서 온갖 상상이 만드는 괴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장실이 투명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생기는 그 신뢰감이나 혹은 저기는 막혀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되게 저에게 큰 효과가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진짜 이제는 해밀의 상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실이 투명함으로써 주는 그런 말씀하신 신뢰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개방되어 있고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는 게 되게 엄청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교장실 하니까 또 이어서 생각나는 게 교장 선생님 하면 이제 상담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희 학교 업무 분장에 교장 선생님 업무에 상담이라는 업무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상담은 저는 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원래는 상담보다는 민원이었어요. 근데 민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잖아요. 요구하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민원 말고 상담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로 사실 민원이라고 바라보면 나는 민원을 제기하러 온 사람이고 민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런 관계에서 대화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고 상담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세종시가 학교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들을 잘 받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조그만 학교들이 있거나 시골에서는 학교가 가지는 나름의 그냥 학교라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교장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충분히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뭐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지.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주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중요하죠. 또 교장이, 그런 걸 어쨌든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도 되게 중요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야 또 학교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사실 해밀초가 규모가 큰 학교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테고 그쵸. 또 여러 일에 관해서 상담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상담 건수는 제가 막 세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상담의 특성상 개인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각색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초기에 좀 많았죠. 2020년 9월에 기교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때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어요. 뭐, 아이들 할 때 통학로가 뭐 불안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21년, 22년도에는 그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담?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23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조금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를 일부러 우리 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꽤 많았죠. 횟수로 따져보면, 최소한 건수로 따지면 뭐 한 6, 70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6, 70건이 있으면, 여기에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양쪽이. 최소한 양쪽이 있는 거니까 양쪽을 따로따로 만나고 같이 만나고 그러면 그 3배 이상은 만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 만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랑 또 만나는 그쵸. 시간이면은 또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부모님도 퇴근 시간을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항상 저녁 시간까지 거의 퇴근을 개교 때는 항상 늦게 하셨던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조금 늦긴 한데 개교 때는 그랬죠. 보통 저는 이제 어떤 상담을 하려면 부모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 어떤 상담을 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다시 그게 다시 불거지고 이런 과정이 저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올 수 있는 시간 그럼 보통 7시 정도 했고, 혹은 주말에도 좀 만났죠. 그러고 나면 훨씬 더 지금은 당장 좀 불편하겠지만 이게 지속성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죠. 사실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 전화가 와서 교장실에 간다 이러면 엄청난 이제 큰 사안일 것만 같고 그래서 교장실에 오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렇죠. 사실은 있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달라지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에피소드는 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정확한 정보를 다 들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는 소문들을 들어보면 교장실에 가가지고 너무 민망했다. 혹은 너무 좀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혹은 가가지고 좀 무안당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면,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투명한 유리가 있으니까, 여기 학교가 막혀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 맞이하면서 제가 그 8시부터 9시 사이에 계속 밖에 나가 있으니까, 희한하게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어쨌든 얼굴을 마주친 사람과의 상담은 훨씬 더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아이들 부모님께 쓰는 편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써주셨어요. 학교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